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처에 있는 금왕 생태공원에 왔습니다. 뒤에는 물레방아가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는 않네요. 쿵더덕 쿵덕 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요. 저쪽으로는 정자도 하나 보입니다. 울창한 숲 터널이 있네요. 한번 걸어봅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바람도 선선하니 시원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정자로 가보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네요. 바닥이 깨끗하네요.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지붕도 멋집니다. 오미자 터널이 있네요. 아직 오미자는 안 열린 것 같습니다. 멋진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늠름합니다. 안녕, 잘 있어. 생태공원을 뒤로하고 다시 떠나봅니다. 우편함이 혼자 외로이 서 있는데요. 뒤쪽은 초가집입니다. 여기는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 생가입니다. 벽돌도 아니고 흙으로 지은 정말 오래된 듯한 집인데요. 저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저런 벽지가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문고리와 창호지 문입니다. 손가락에 침 발라서 창호지에 구멍 내다 참 많이 혼났었는데요. 장독대도 있어요. 아, 옆에는 절구도 있네요. 기와도 아니고 볏짚으로 만든 지붕이에요. 특이한 모양의 수도가도 있고 홍살문도 보이네요. 이상설 선생을 기리는 사당인 숭열사입니다. 홍살문은 진짜로 출입을 하는 문이라기보다는 신성한 지역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문입니다. 이상설 선생은 조선시대의 문신이자 독립운동가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수학교육 및 근대 수학 교과서를 집필한 교육자입니다. 또한 그 유명한 헤이그 특사입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이준,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참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 거부당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옆에는 비각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승모비를 받치고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이곳을 지키고 있네요. 잘 부탁해. 조금 옆에는 또 다른 비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상설 선생과 관련된 비각인가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한자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경선 충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경선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636년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광주 검천 전투에서 청나라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 충신문은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야, 진천에 위인들이 많았군요. 저쪽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새로 지은 이상설 기념관입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숙관은 뭘까요? 이상설 선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제는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을 목적으로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안회라는 항일단체에 의해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이상설 선생 역시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반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상설 선생이 올린 상소문이라는데요. 와, 상소문이라는 것이 저렇게 길군요. 대단합니다. 이상설 선생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는 좌절됩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을 주도한 황성신문입니다. 을사늑약을 승인한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이상설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4차 상소입니다. (25세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27세에 성균관 관장이 되고 전통 수학과 서양 수학을 연결한 수학 교재를 저술합니다. 북간도에 국교의 최초의 민족교육학교인 서전서숙을 설립합니다. 38세에 헤이그 특사로 파견됩니다. 정말 독립만을 위해 한평생을 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누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이상설 선생은 독학으로 근대 학문을 익혔으며 수학, 화학, 법학 등에 밝았으며 영어, 프랑스어 등 7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실록에 실린 이상설 선생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을사늑약에 반대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총 5번의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신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국가를 위해 계책을 아직 세워볼 만하다고 기뻐했습니다. 대저 야권이란 인준을 해도 나라는 망하고 인준을 하지 않아도 나라는 또한 망하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바에 차라리 사직을 위해 죽는다는 뜻을 결정하고 단연코 거부하여 역대 주종이 폐하에게 맡기신 무거운 임무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후 선생은 종로 거리에 나가 운집한 시민들에게 국권 회복 운동에 걸기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다음 땅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에 의해 구해졌습니다. 이건 산술신서라는 책인데요. 이상설 선생이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교과서입니다. 화학책, 물리학책, 수학책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을 번역하고 저술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후 이상설 선생은 북간도로 망령에서 근대 민족교육 시설인 서전서숙을 설립했습니다. 선생은 이곳에서 신학문을 교육하면서 학생들에게 반일의식과 민족 독립사상을 주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종으로부터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라는 밀명을 받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 이후 미국에서 동포사회를 순회하며 독립정신을 전파합니다. 그 후 러시아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상설 선생은 48세를 일기로 타국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이때 선생은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지만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상설 선생에 대해 남긴 글이랍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무궁화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진천에 있는 대모산성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마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올라왔더니 조금 높습니다.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은 성곽이 돌로 되어 있어 성이라는 것을 알겠는데요. 이 대모산성은 넓은 평야를 끼고 낮은 구릉지 위에 쌓은 토성으로 거의 평지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이다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모산성은 할미성으로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 외부는 경사가 급하나 내부는 완만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성 안에 민가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걷다 보니 그냥 계속 산이어서 이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책로가 있네요. 와, 굉장히 큰 호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식물들과 그 위에 산책로. 그리고 정자가 보입니다. 산책로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출발해 봅니다. 여기는 신척 저수지입니다. 우와, 굉장히 깁니다. 저기까지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요. 오늘 안에 다 못 돌 것 같은데요? 옆에는 연꽃들이에요. 밤에 오면 예쁜 조명이 들어와서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일찍 왔네요. 연잎들 사이에 연꽃이 피었네요. 호수 같은 데 가면 맨날 연잎만 봤었는데요. 연꽃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연꽃이 정말 예쁩니다. 아, 쟤는 좀 활짝 피었네요. 가로등 모양이 특이합니다. 아, 이게 밤에 불빛이 들어오는 조명인가 봐요. 밤에 왔으면 정말 예뻤겠습니다. 시간 날 때 천천히 여유 있게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어딘가 새집이 있을 것만 같은데 안 보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며 여유롭게 예쁜 연꽃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